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퇴근길에 영상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낮에 2011년도에 분양을 해서 입주를 시켰던 그 두 군데 업체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좀 이렇게 조사할 게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또 괜찮았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때 당시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 위해서 업체 두 군데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드려드릴게요. 이 업체가 두 군데 다 업체가 굉장히 자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금이 잘 돌아가는 이런 회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 다 제가 오늘 갔을 때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두 군데 다 업체 다 그 자금적으로 제가 굉장히 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지금도 거기 살고 있고 또 가치도 많이 올라가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그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실입주에 분양으로 들어가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 기업체들은 자금적인 부분을 그 회전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장 뭐 돈이 많아서 이윤이 많아서 이렇게 사는 기업체도 있지만 또 최대한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기회를 한번 보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 대부분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더 싸지 그 이자 그 쉽게 얘기하면 월세 부분보다 금리가 더 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세이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양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정작 또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제 계약금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야 될 실투자금이 거의 대부분 모자라거나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1년도에 그때 이제 분양 대행을 제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분양을 하는 게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 다 실입주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실 사장님들이 분양을 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대출을 조금만 더 잘 풀어줘도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찾아갔던 그 업체 중에 하나는 그 은행에서 추가로 운전자금을 제가 15%를 더해드려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15%만 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양 대행사를 하고 실적이 많다 보니까 은행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느 한 건물에 분양 대행을 들어가면 입주할 때쯤 되면 이 잔금에 대해서 잔금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잔금 대출이 보통 쪽으로 뭐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 하면은 그래도 몇백억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지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고 치면 그 지점장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 대행하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패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 기업체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신용등급이 기업체 좋은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다 그 한 은행으로 밀어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 신용도가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대출이 어렵고 뭐 운전자금도 추가로 해주기가 어렵고 이런 회사들을 같이 끼워서 줌으로 인해서 그런 회사들까지 풀어지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찾아갔던 업체 중에 한 업체가 그렇게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은행 지점장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점장한테 부탁을 좀 했죠. 이 업체는 좀 컨디션은 사실 좋지 않은데 내가 당신한테 계속 여태까지 지금 밀어주는 게 있으니까 하나만 좀 풀어줘라 당신 재량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풀어줬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굉장히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 사업도 잘 하고 계시고 되게 고마워라 했습니다. 이 업체 말고 이제 한 업체는 그 IT 업체였는데 그 전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그 대표이사가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었던 대표이사였는데 뭐 벌써 뭐 한 8, 9년 정도 됐으니까요. 뭐 사업적으로 잘 알았겠어요. 사실 말 몰랐겠죠. 이게 뭐
기술 보증 기금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회사를 이렇게 법인을 보니까 충분히 기술 보증 기금에 이렇게 기금 자금도 받고 벤처 인증도 받고 이노비즈 인증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회사가 좀 득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그때 그 기술 보증 기금 지점장하고 같이 셋이 미팅을 했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좀 기부 자금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그다음에 회사가 좀 그 기부 자금으로 좀 보증을 좀 끊어줘서 입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업체는 그 10%만 갖고 입주를 했습니다. 8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추가 10%를 그 기술 보증 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서 총 90%를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셨어요. 지금도 전화하시면 되게 고마워하죠. 그때 당시 자금을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자금을 쭉 쓰면서 그래도 자금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줘서 되게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고맙다. 이 이제 두 업체를 제가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영업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기업 컨설팅이었거든요. 기업 컨설팅이다 보니까 기업체에게 자금적으로 안정적으로 풀어주기를 원했고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분양을 받으면 기업체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게 했고 또 그 업체들은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다 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치도 많이 올라갔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플러스 효과도 많이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해서 또 얼마든지 더 대출을 좀 더 땡겨서 쓸 수 있는 이런 여력까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서 해줘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될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올라갈 가치가 많을 지식산업센터를 소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제가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그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보면서 정리를 한 게요. 이제 2019년 지금 동탄에 신규로 분양 물건들이 나올 물건들이 있습니다. 동탄은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아래죠. 그런데 동탄에 나오는 신규로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가 800만 원대에 나온다는 겁니다. 800만 원대 분양가가요. 그런데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도 아직 700만 원대 분양 인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고 치면 동탄을 분양을 받아서 투자 가치를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서울의 1, 7호선에 가산 디지털 단지를 분양받아서 투자 가치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은 뻔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동탄 쪽에 그 800만 원대를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사람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동탄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까고자 함이 아니라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탄이 과대평가된 것일까요? 가산이 저평가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분양가에 나오고 또 움직이고 있고 또 그걸 또 부장사원들이 또 팔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의 접근이고 얼마만큼 이렇게 자기 돈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보지 않고 파악을 했으면 그런 건물을 쉽게 이렇게 딱 초이스를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앞에 다가올 일이 이렇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분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는 물론 뭐 현업에서 제가 직접 분양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제가 두 명을 만났을 때 참 저를 귀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 뭐 대표이사님들하고 편하게 뭐 이렇게 통화를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저를 굉장히 귀하게 대접해 줬고 자기네가
이렇게 사옥을 사서 가산동에서 자리를 잡아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좋은 금융 조건으로 자금을 풀어줬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를 받고 누군가에게는 원망과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찍히는 것이 사실 미세한 차이이고 큰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이렇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어떤 물건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핵심은 그래도 기업체가 많은 서울이다라고는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서울이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기업체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형성이 돼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나 마곡지구나 이런 형태가 만약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 지역에 나홀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찾아갔던 이런 업체들 통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저도 좋은 물건을 분양을 해야겠다, 분양 대행을 수주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아무 물건이나 이렇게 수주를 해서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돈을 벌기보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돈을 버는 게 저한테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좀 이것저것 많이 분주하게 좀 보냈습니다. 또 한 주간이 또 주 5일이라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은 또 쉬고 이렇게 하는 또 활기찬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